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강 형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이라는 걸 해석할 적에는 형벌을 받거나 또는 형벌을 주는 거를 이제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벌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형벌을 주는 것, 즉 형권을 가진 사람, 형벌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주에 형이 있으면 내가 형권을 갖는 거죠. 뭐 검사가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또는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 이렇게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칼을 잡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형은 이걸 모양으로 이제 어떤 사물의 모양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모양이냐. 땅이 이렇게 지진이 나면 이렇게 딱 부딪히잖아요. 근데 딱 부딪히는 걸 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걸 합으로 봐요. 근데 부딪혀서 이렇게 한쪽이 틀고 올라온 상황이 있죠. 지진 나가지고. 이 상태를 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딱 부딪혔는데 딱 부딪혀서 딱 떨어진 건 충. 그 다음에 서로 붙어 있어서 빠지지 않는 거는 합. 부딪혀서 솟아 올라와 있거나 하나가 올라탄 것은 형. 이거를 모양으로 굳이 나타난다면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형이라는 것은 합과 충이 믹스된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왜? 부딪혔죠? 그 다음에 서로 엉켜 있죠. 자, 이걸 다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주를 해석할 적에는 이렇게 형벌을 받거나 형벌을 주는 것, 그걸 갖다 우리는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벌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이제 어떤 죄수나 죄인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형벌을 주는 것, 뭐 검찰, 뭐 경찰,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간수, 또는 뭐 수술하는 의사니까 칼을 잡고 있잖아요. 그 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의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몸도 묶이고 정신도 묶이고 마음도 묶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묶이거나 몸과 마음을 묶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이제 구속하는 거죠. 이제 몸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몸도 꼼짝 못하는, 뭐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가 되거나,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거나 이런 거죠. 몸과 마음이 묶여 있는 겁니다. 마음은 괴롭고 몸은 묶여 있는 이런 상태. 몸은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픈 상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어떤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묶인 사람, 그 환자나 죄수가 되는 거죠. 자, 몸과 마음을 묶는 사람,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교도관도 될 수 있고 경찰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자, 사주가 좋으면서 형이 지지에 이렇게 있어요. 사주의 구성이 좋으면서. 그럼 그 사람은 사주가 좋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겁니다. 키를 내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키를 닫고 열고, 키로 가지고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사주가 좋으면서 형이 있는 사람은 의사, 검사, 교도관의 입장이 되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나쁘면 환자나 죄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있다고 해서 형을 가지고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형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칼 끝을 쥐고 있어서 언제든지 칼에
다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끝을 쥔 것과 자, 칼자루를 쥔 것과 칼끝을 쥔 것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데, 형이 있으면 일단 칼이라는 주제가 있는 거고, 사주가 좋으면 칼자루를 쥔 거고, 사주가 나쁘면 칼끝을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공간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공간에 갇힌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형은 이제 세 가지 형이 있어요. 삼형, 상형, 그 다음에 자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삼형에는 인사, 신, 사명이 있고, 축, 술, 미,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형에는 자묘형이라고 있습니다. 자묘형. 그 다음에 자형에는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삼형은 두 가지, 상형은 한 가지, 자형은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형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인사신, 축술미, 자묘,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사주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장간에서 사명이라는 뭔가, 우리 지장간을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지장간에서 동자. 자, 같은 글자가 서로 합하거나 또는 충하는, 즉 합이 되면서 충도되는 이런 상황, 충도되면서 합이 되는 상황, 이게 형이라고 했죠. 이런 합과 충이 되는 상황을 삼형이라고 한다. 삼형이라는 것은. 자, 영향력이 강해요. 지금 영향력이 강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서로 충이 되고 어떻게 합이 돼서 이렇게 지금 올라타가 있는 이런 상태, 이렇게 이제 형의 상태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신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인사신, 이렇게 세 글자가 형이라는 걸로 돼 있죠. 인사신 사명이죠. 그러면은 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토, 간목, 병화 이렇게 있어요. 자, 사에는 무토, 병화, 경금, 신에는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끼리 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충되죠. 이렇게 또 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충이 돼요. 이렇게 충돼요. 충. 이렇게 충이 되죠, 지금.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합은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앞으로 합이라는 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같은 글자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앞으로 합으로 보십시오. 자, 이때까지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거나 책에서도 구경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같은 것끼리 있으면 합입니다. 다른 글자가 지장간에 공통점이 있어서 뭉쳐있는 것도 합이지만, 단순하게 글자가 같은 거라면 합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과 충이, 지금 여기도 충이죠. 예. 합과 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시는 이렇게 서로 합과 충이 겹쳐 있어서 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는데
서로 한 손으로 이렇게 서로 때리고 뭐 맞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손은 묶어놨어요. 테이프를 꽁꽁 묶어놨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손은 묶어놓고 한쪽 손은 풀어놔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떨어지지도 않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가 정말 쓰러져서 정신이 없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왜? 한 손은 묶여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형입니다. 가끔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죠. 손을 묶어놓고 막 싸우는. 그게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안 묶어놓으면 싸우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렇게 이제 형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이라는 게 꼭 글자가 3개가 인사신이 있어야 사명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인사신 3글자가 다 있어도 형인 거고 인사만 있어도 형이 돼요. 그 다음에 사신만 있어도 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신만 있어도 형이 됩니다. 그래서 3글자 중에 2글자만 있어도 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형이라는 것은 인사신형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과 이제 많이 연관돼 있어 해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칼 잡는, 뭐 총을 잡는, 뭐 펜을 잡는 그런 권력이 있는 거죠. 사주가 좋을 때 그렇습니다. 사주가 나쁘면 총에 당하고, 칼에 당하고, 펜에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술미 사명이라는 곳 있죠. 그럼 우리가 축술미를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자, 축술미에는 지장간에 무엇이 있나. 자, 축에는 이제 기본으로 기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술토에는 무토가 있는 거고, 자, 미토에는 이렇게 기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무개가 서로 합을 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충을 했어요. 충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시 충이에요. 충됐죠. 자, 합도 되고 충도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다시 충을 했어요. 지금 이쪽하고는 또 충을 해요. 자, 이렇게 합과 충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이 축술미도 마찬가지로 합과 충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사주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명의 원리를 지금 배운 거예요. 자, 합과 충이 같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축술미 이렇게 3글자가 같이 있어 사명. 그 다음에 뭐 축과 술만 있어도 형이고 술과 미만 있어도 형이 되는 거고 축 미만 있어도 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물론 인사신도 고난이 돼요. 축술미도 고난이 되고 뭐 권력도 되고.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어떤 뭐 이렇게 권력과 고난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에서 만약에 형이 딱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깜빵에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써먹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단지 자수가 묘에 사당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써먹지는 않습니다. 뭐 권력이나 이런 거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스로 형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그러면 자형인가? 같은 글자가 서로 붙어 있어서, 자, 같은 글자가 붙어 있으면 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합이라는 것은 풀려나지 않는 거죠. 묶여가지고. 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므로
서로 묶이게 된다. 서로 묶이게 되는데 이것을 자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서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끼리 붙어 있으면 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어떤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럼 독립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샴쌍둥이 있죠.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몸이.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자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독립되지 못하고. 자, 자형을 보시면 이제 진자형이 있습니다. 진진. 그러니까 진진이니까 이게 진도 토고 진도 토예요. 같은 글자죠. 같은 글자인데 이제 이 토라는 것은 원래 이제 위장과 피부의 문제를, 근육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진자형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거나 피부에 뭐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권력이나 이런 거는 관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자형 있죠. 오라는 것은 화라는 거니까 화는 이제 심장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더 심하면 이제 화에 관련된 모든 어떤 우리 신체 기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신체에 관련된 걸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육신이나 육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유자형인데 유유자형은 이제 폐나 대장, 그러니까 금이니까 폐나 대장에 관련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해자형, 해해니까 수잖아요. 자, 수에 관련된 거 뭐 신장, 방광. 그럼 뭐 이걸 꼭 신장, 방광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분들의 뭐 생식 기능, 뭐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나팔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남자들의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 관련된 오장육부의 수에 관련된 또 육친으로 따지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거, 육신으로 따지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뭐 관이 형이 돼 있다, 아니면은 뭐 재의 형이 돼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형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형이라는 건 여기 지금 보면 무슨 뭐뭐가 형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사주에 이렇게 자 해가 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간하고 해하고 봤을 때 자 여기는 이제 정관이에요. 정관. 자 정관. 자 그전에는 해를 마이너스 수로 봐서 이렇게 원래 편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장간 배우면서 배웠죠. 수는 거꾸로 해석한다. 이제 수는 마이너스 수, 해는 해를 갖다가 우리는 플러스로 해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수처럼. 그래서 이제 정관을 우선 써본 겁니다. 자, 즉 그럼 관이라는 게 뭘 의미했어요?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다 이렇게 했을 때 남자 사주인데 해해 자형이 와 있어요. 사주에. 그러면은 우선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자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건강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 관이 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남자한테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직장도 되는 거고요. 직장. 그 다음에 자식도 되는 거고요. 또 내 윗사람도 관인 거예요. 윗사람, 상관. 자 윗사람. 자 요 세 가지가 다 안 좋은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자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내가 꼭 묶여가지고 직장에서 내가 불편한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장을 잡으면 그 직장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자식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예요. 해해 자형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지금. 그 다음에 윗사람이 나를 갖다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나를 항상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형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글자만 형이 됐어요, 지금. 예, 두 글자만 형이 됐는데, 인사신이 됐던, 인사가 됐던, 사신이 됐던, 다 형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형이 또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해자형이 왔고 오오자형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해자형은 좀 전에 소개했던 대로 이제 관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 지금 오호자형은 비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견이 뭡니까? 이제 비견 겁재가 형제 자매, 이죠? 동료. 그러니까 형제 자매 동료의 형이 왔고, 여기는 지금 관, 자식, 직장, 상사의 형이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자형, 해자형. 그러니까 여기는 건강으로 따지면 신장, 방광,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심장, 소장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형을 보면 유유, 지금 유유자형이죠. 그럼 유유자형은 뭡니까? 건강으로 따지면 대장, 폐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뭐에 속하죠? 이제 재에 속해요. 재. 예. 자, 재는 뭐에 속합니까? 재는 뭐 돈도 되고 처도 되고 여자도 되는 겁니다. 여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떤 것 같아요? 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이 형이 돼 있으니까 내가 돈 때문에 뭐 고민해야 되고 돈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때문에 문제도 되는 거죠. 여자가 형이니까. 예. 그 다음에 처 때문에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처에 관련된 부분이 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계속 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육친으로 따지니까 여자, 뭐 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물질로 금전적인 문제에 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형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축술미 사명이 왔어요. 축술미 사명. 예, 축술미 사명.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럼 축술미 사명이니까 내가 어떤 운에서 다시 형이 운에서 다시 왔을 적에는 내가 거기에 따른 묶임을 당하는, 내가 꼼짝 못하는, 즉 병원에 누워 있거나 뭐 아니면 교도소에 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술을 받는 입장이 되거나, 또 사주가 좋으면 내가 수술을 하는 입장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묶어 넣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갖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한테 고통을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형이 이렇게 자형도 이렇게 왔고요. 해해 자형이 왔고, 여기는 술미형이 이렇게 왔어요. 해해 자형 축술미인데 두 글자만 이제 술미로 온 거죠. 이렇게 형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제 관도 형이고 식신도 상관도 형이다. 요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축술이네요. 축술로 형이 왔어요. 이제는. 예.
이렇게 이제 형도 이제 두 글자만 와도 형으로 보는 거고, 대운에서 이제 미토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축술미 완전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형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형이 어떤 형이 있었는지, 자, 기억을 잘 살리셔서, 자, 또 뭐가 있었죠? 사화하고, 그 다음에 인사신, 이렇게 해서 삼형이 됐었습니다. 인사신 삼형. 자, 그 다음에 축술미, 축술미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사명에는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그리고 두 글자만 있어도 형이 된다고 했어요. 인사도 되고, 뭐 사신도 되고, 인신도 되고, 뭐 축미도 되고, 축술도 되고, 미축도 되고, 이렇게 다 형이 되는 겁니다. 두 글자만 있어도. 그 다음에 자형은 자묘, 이렇게 해서 자묘형이라고 했어요. 자형은 많이 써먹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다음에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나란히 옆에서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형. 그래서 진진, 진진 자형. 그 다음에 오오 자형, 유유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이렇게 이제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해서 자형. 자,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자묘 자형, 그다음에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자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7개를 배워봤습니다. 자, 이게 형에 대해서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이라는 것이 이제 사명은 권력과 고통, 질병 그리고 고립으로 보는 거고요. 자형은 질병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사명은 권력과 고통, 자형은 질병 상태 이렇게 보시고 해석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이해하셔서 다음 사주 통변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